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3회 용스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민용 팀장님과 함께했던 32회가 벌써 한 달 전인데요. 네, 저기 계시네요. 네, 33회에도 변함없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현장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33회는 조금 더 특별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용스네 기둥이자 중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최윤실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기둥까지는 아직 좀 부담스럽고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최윤실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이 워낙에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해 있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기존의 서울 남부센터에 더해서 올해 서울 북부센터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새로 신설한 서울 북부센터장이고요. 열정이 넘치는 초보 센터장이니까 다소 좀 미흡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덕분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오늘 용스네 같은 양질의 스타트업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2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용스네는 한국무역협회에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용스네를 항상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계시는 한국무역협회의 성지훈 대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무역협회 성지훈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랑 스타트업 컨텐츠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용스네를 같이 좀 만들어가게 되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3회 용스네 시작부터 정말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하는 만큼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이번 33회 용스네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 용스네는 용감한 창업가 되기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난 32회차에서는 용감한 창업가 정신을 배웠다면 33회에서는 진짜 용감하게 창업하신 여러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33회 용스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센터장님,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창업의 기본서, 저희가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스타트업 101 시간입니다. 이번 회차에 정말 유명한 분들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용감한 창업가 만나보기의 첫 번째 순서, 크몽의 박현호 대표님과 지구인 컴퍼니 민금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뵈니까 약간 연예인 된 것 같고 네, 팬의 마음으로 오늘 한번 임해보겠습니다. 저희 용스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민금채 대표님부터 각자 한 번씩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성 고기 언리미트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지구인 컴퍼니의 민금채입니다. 크몽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마켓 크몽을 운영하고 있는 박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크몽의 박현호 대표님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세션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요즘 크몽이 프리랜서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 중 하나로 정말 거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이제 박명수 씨께서 나오는 이제 광고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으로 좀 성장을 하게 된 이제 크몽을 창업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 비즈니스를 거래하는 그런 마켓으로 생각하고 했던 건 아닌데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그 크몽이 이제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해 주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의 크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짧게 했나요? 저도 하나 네.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제 사실 좀 이렇게 배경조사도 네. 해봤는데 네. 대표님께서 크몽 창업하시기 전에도 여러 번 창업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창업 한 번 하기도 좀 네.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 실패를 감안을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좀 하실 수 네. 있었던 동기가 궁금합니다. 그 네. 저희 사실 크몽 팀의 기업 문화이기도 한데 저희는 이제 어떤 동기로 일을 했을 때 가장 큰 성과를 내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성과를 내는 거는 일을 했을 때 즐거웠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같이 성장했을 때 가장 좋은 동기로 큰 성과를 낸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사실 즐거움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만들고 그런 것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네. 그런 창업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그게 큰 동기가 되어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대충은 조금 이따 한번 또 들어보는 걸로. 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0번의 창업을 하셨으면 그 동안에 실패도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강인한 멘탈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계속 좀 잘 되다가 또 실패하고 몇 번을 하니까 이제 원래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개발자로 취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 10번 정도 하면은 한 번은 그게 성공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 막 이렇게 참고 했던 거는 사실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재밌었고 어떻게 보면 뭐 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지금 다시 하라고 그러면 사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창업가로 타고나신 거 아닐까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 지구인 컴퍼니 민금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저기 크몽 대표님께서는 타고난 창업가 정신으로 10번의 창업을 하셨지만 민금채 대표님은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시다가 또 창업에 도전하시게 된 것 같은데 혹시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연예부 기자를 되게 오래 했고요. 그리고 다음이랑 카카오에서 커머스 마케팅을 하다가 카테고리가 엄청 많잖아요. 커머스에 뭐 의류도 있고 뭐 뷰티도 있고. 근데 그때 이제 푸드 쪽 카테고리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주로 이제 뷰티 쪽을 하다가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농부님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올해 귤이 풍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이게 축하할 일이 아니다. 풍년이면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에 이걸 상품을 등록해놨다고 하는데 선물하기가 난 뭔지도 모르겠고 많이 팔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목소리가 너무 절실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마케팅 팀원들이랑 어떻게 하면은 잘 팔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거의 한 2주 만에 완판을 제주도 귤을 다 완판을 쳤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사무실에 전복이 올라오고 농부님들이 이제 뭐 선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카카오에 있을 때 연매출이 5천억이었거든요. 선물하기가. 근데 70%가 기프티콘 매출이에요. 근데 저희가 뭐 완판을 이렇게 프로모션 쳐서 한다고 해도 감사하다고 스타벅스에서 선물을 보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회사 일을 했고 돈을 버는 건데 이게 누군가 이렇게 감사할 일인가? 그게 되게 의아했고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이제 서로 되게 감사한 걸 일을 하면서 경험한 첫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이게 음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팔면은 또 선물을 또 보내주나?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되게 열심히 그래서 이제 푸드 쪽에 더 재미를 느껴서 이게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음식에 조금 더 포커스된 뭔가 일을 해보고 싶은데라고 생각할 시점에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김봉진 대표님이 음식 사업을 좀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덥석 이제 같이 하기로 했고. 그래서 배민에서는 밀키트 사업을 총괄 했었어요. 그래서 밀키트를 하다 보니 이제 이전에는 마케팅만 하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제조랑 이제 물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흑자 전환이 안 돼서 왜 흑자가 안 되지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보니까 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뭐 비즈니스 모델도 정기 배송으로 바꿔보고 SKU가 2,000개 가까이 되는 걸 줄여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서비스를 성장을 시켰는데 너무 아쉽게도 이제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좀 ROI 안 나오는 신사업을 좀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맡았던 서비스를 클로즈드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더 해보고 싶은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퇴사를 하고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게 5년 전이고요. 뭐 스타트업을 해서 막 얼마큼 성장시켜서 얼마를 벌겠다 사실 뭐 이런 계획보다는 이거 해보고 싶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해보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TF 정도 수준으로 프로젝트처럼 생각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지금 회사에 남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가 사실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초기 상황에서 정말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창업까지 이어지신 걸로 이해가 정말 잘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농산물을 주로 다루시다가 이제 대체육계 굉장히 큰 스타가 되셨는데 이런 이제 아이템을 피벗을 하게 된 계기도 혹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못생긴 농산물로 했어요. 그래서 버려지는 농산물을 없애려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신규 사업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뭐 이 시장의 문제가 뭐고, 뭐 소비자들은 어떤 니즈가 있고, 이 마켓의 포텐셜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이걸 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재고를 없애고는 싶은데 재고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농부님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100군데 정도 농장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보니까 평균 한 생산량이 한 20-30% 정도의 재고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가장 시급한 이제 과일 중에 이제 저장성 과일 말고요. 그 복숭아, 포도 뭐 이런 품목들은 이런 품목은 아무리 저장 창고에 저장을 해도 한 달 지나면 다 발효되거나 썩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급한 과일류를 이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좀 더 높여서 유통기한을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의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했었던 거래처가 53개인데 그 중에 전부 재고를 처리하지는 못했고요. 16개 농가만 재고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게 한 1,020톤 정도 되고요. 프로덕트로 뭐 병조림, 자두 병조림이나 뭐 귤 스프레드 뭐 이런 품목으로 만든 거 한 8가지 품목으로 판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농부님들 사이에서 좀 입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제가 여자애가 와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팔겠다고 했는데 못 팔 줄 알았는데 조금 팔더라. 그래서 소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컨택한 농부님들이 100개 농가 중에서 53군데를 선택한 게 정말 철학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농사를 지으시느라 유통을 못 하시는 농부님들만 컨택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농부님들의 절반이 이장님이에요. 그래서 입소문을 엄청 농부님들이 내주시는 그런 케이스여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쌀, 잡곡류를 농사지으시는 이제 농부님들한테 연락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묵은 쌀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걸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묵은 쌀을 팔았는데 한 달에 하나 1kg짜리 팔았다가 진짜 욕을 엄청 먹고 그 고객한테
이 묵은 쌀을 이거를 판다는 건 정말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막 제가 거봉 사가지고 와서 사과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어떤 부가가치 높은 프로덕트를 만들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미숫가루도 만들어서 팔아봤는데 안 팔렸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켓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쌀 퓨레에다가 못생긴 과일을 섞어서 이제 쌀 퓨레 과일 스무디를 만들었는데 이게 코엑스에서 이제 그 푸드쇼에 이제 시식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콧물 맛이 난다는 거예요. 쌀 퓨레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예 런칭도 하기 전에 이제 그냥 접었고 그 시점에 한 4년 전쯤에 이제 그 시점에 제가 미국 출장을 잠깐 갔다가 임파서블 버거를 먹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미식학 대학에서 이제 채식 공부하는 친구가 이제 그거 맛을 보여줬고 이게 가짜 고기인데 여기에 이제 감자, 뭐 콩,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베지터블 재료로 만든 고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웠고, 이 정도의 맛이라면 나도 사서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버려지는 곡물로 식물성 고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4년 전에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개발이 어느 정도 된 시점에는 못생긴 농산물이랑 언리미트 식물성 고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못생긴 농산물은 소싱이 중요하고 제조는 OEM으로 진행하고 대부분의 제품은 냉장 제품이고 그리고 B2C 마켓에서 팔아야 되는데 식물성 고기는 R&D를 직접 해야 되고 제조를 직접 해야 되고 냉동 제품이고 B2B로 세일즈를 해야 되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인데 저희 팀원이 저를 포함해서 8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스타트업이 한정된 리소스, 뭐 인력, 시간, 자금, 한정된 리소스에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다 보니 2년 전에 언리미트 비즈니스에 좀 집중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제 피봇을 하게 됐고요. 다만 지구인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든 이유가 저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음식 사업을 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 비전을 놓치고 싶지는 않아서 지금 식물성 고기의 일부를 못생긴 농산물 재고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박수 한번 쳐주실 것 같아요. 뭔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말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뭐 기업에 이르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대체육 시장이 굉장히 핫한 이제 시장인데 사실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식물성 고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도 아직 대중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시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사업을 해보시니까 식물성 고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지금 트렌드가 뭐 대체적으로 어떤지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니까 몽드 셀렉션에서 이제 수상하신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짧게 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마음껏 하시면 돼요. 네. 그 음식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경험에서 일단 맛이 없으면 편견이 생겨요. 근데 식물성 고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콩고기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신 소비자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3년 전에 비하면 3년 전에는 이제 막 뭐 어딘가에서 막 백화점에서 시식하고 막 코엑스에 와가지고 시식하고 막 영업 다닐 때 막 맛있게 만들어서 이제 선을 보였는데 막 설명도 곡물로 만들었고 저희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막 설명을 하면 그렇군요 하고 뒤돌아설 때 콩고기 그리고 가세요. 저희는 콩고기가 아니고 곡물 베이스로 만들었고 콩고기보다 조금 더 진화된 기술력과 맛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품의 기술력이나 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건 다 뒤로 밀어두고 그냥 음식의 본질은 맛있고 싸야 되니까 그냥 이 본질에 집중하자고 했고 소비자들한테는 맛에 대한 평가 외에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바이어도 마찬가지로 맛으로 초이스를 하기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세일즈를 해서 지금은 3년 전에는 사실 저희가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거 말고는 거래처가 없었는데 지금은 290개 정도의 거래처가 국내 이제 B2B 프랜차이즈 쪽에 생겼고 그리고 홍콩이나 중국, 대만,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요가 증가한 건 또 굉장히 운이 좋게도 오히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이런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일반 소고기의 공급량에 문제가 생기고 가격이 그 기존 소고기 대비해서 막 3배 이상 올라가고 그랬어요, 해외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건강식을 찾는 이제 소비자의 어떤 니즈가 좀 커지면서 기회 요소들을 조금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되게 맞아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좀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걱정이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높아지면서 사실 이제 그 지구인 컴퍼니가 좀 푸드테크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탄소 중립을 이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대추육 비즈니스를 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기후 테크에도 이제 좀 잘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앞서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구인 컴퍼니의 비전을 좀 간단하게 한번 또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식물성 고기 사업을 하려고 지구인 컴퍼니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시작점은. 네, 그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음식 사업을 하고 싶었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을 원료를 소싱하는 것부터 이제 탄소 마일리지를 줄이는 것부터 그리고 만드는 공정 과정에서 물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 프로덕트 단위로는 패키지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물류의 밸류 체인까지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이 비즈니스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거 하나 아직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는 탄소 저감 선언을 이제 2030 탄소 저감을 5가지의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매년 레츠 제로 캠페인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지금 만드는 공장에 물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을 한 30% 정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지금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게 측정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저희는 매년 그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을 할 거고 올해 지구의 날부터 세계 환경의 날까지 7주 동안 레츠 제로 캠페인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없는 하루를 같이 실천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걸 필요로 하는 기관들, 뭐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 뭐 여러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고 여기에 참가해주신 분이 약 4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네임택을 걸 수 있는 올해 9월달에 망원동에 있는 한강 작은 언리미트 숲을 조성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저희 뭐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을 쓸 수는 없지만 작은 규모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소비자들이랑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같이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고 신념이고 이 과정에서 테크는 그냥 수단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푸드테크 회사로서 글로벌리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가 나오는데 네, 부끄럽네요. 네, 사실 저는 친동생이 환경을 전공을 하고 있어서 저는 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이렇게 먹지 말라, 뭐 물티슈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한테 이렇게 뭐 환경 보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분위기보다는 이렇게 기업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좀 더 지속 가능하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네. 저도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민금채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아까 R&D가 핵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만든 고기가 언제 정말 실제 고기처럼 맛이 날지 네. 그게 뭐 몇 년에 걸릴지 네. 막 딱 처음 이걸 시작을 하셨을 때는 되게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그걸 어떻게 좀
견뎌내실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제가 식품공학을 전공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용 센터장님 오시기 전에 또 그 실용화재단의 센터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엄청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가면 되냐,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냐를 막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식품공학자를 꽤 많이 소개를 받았고 막 CJ R&D 연구원도 막 연결을 해주셔서 만나 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찍어온 사진이랑 동영상을 막 보여줬어요. 아, 이런 걸 만들고 싶다고 그랬더니 다들 똑같이 얘기한 게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였어요. 난 한 번도 이걸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게 도대체 어떤 맛이고 어떤 향이 나고 뭐 도대체 난 모르겠다라고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식품공학자가. 그래서 짱구를 굴리다가 그때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마장동에서 정말 소고기를 샀어요. 그리고 그걸로 햄버거 패티를 만들고 그리고 선지를 조금만 좀 그 피 좀 가져가겠다고 해서 화장품 샘플통에 그걸 받아가지고 그리고 식품공학자를 찾아다니면서 이게 임파서블이라고 뻥을 쳤어요. 근데 이제 식품공학자분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오, 이거 진짜 고기 같은데? 이게 임파서블에 들어가는 힘이라는 소재다.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다. 이게 한국에서 우리 곡물 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 했는데 우리 테크 강국인데 한국에서 이거 못 하겠냐 그랬더니 와, 이 정도라면 해볼 만하지. 그렇게 해서 꼬셔서 식품공학자분들을 예, 모으게 됐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진짜 고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을 처음에 할 때 정말 일반 소고기의 pH 농도, 컬러감, 조직감에 대한 KPI 숫자를 진짜 그 임파서블이나 비욘드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진짜 소고기를 타겟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에 이제 식품공학자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시게 돼서 지금 저희 본사의 40명 중에 15명이 R&D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R&D의 이제 테크 기술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고 보통은 제품 개발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R&D 팀을 꾸리면서 이제 등산을 처음 하게 된 산을 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빠르게 제품이 처음에는 빨리 나와야지 시장에서 마켓에서 팔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되게 조급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내서 팔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경험에서 없던 상품인데 첫 경험에서 실패를 하면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조급함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정말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이어야 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뭐 자금 부분은 그래서 뭐 투자 유치하기 전에는 편의점에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고 새벽에 코딩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텼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걸 버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인력 그리고 그 최소한의 인력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금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좀 희생을 하더라도 좀 버텨가면서 충분히 제품 개발을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게 좀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되게 그 끈질기게 R&D를 계속 하시는 그 마음가짐이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본질을 생각하시는 그 푸드에 대한 마음이 네. 그래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희 네. 이번에는 박현원 네. 대표님한테 오래 기다리셨어요. 세션이 있느냐는 네. 질문이 또 있어가지고. 준비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어제 인터뷰를 제가 사실 읽었는데 하기 싫은 거는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 그거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저도 그런 어른이 돼야겠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뭐 창업하시면서 아니면 하기 싫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좀 일이 있었다면 그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네네. 뭐 그런 개발자고 사실 뭐 프로그래밍 할 때 되게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냥 저희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었고 나중에도 팀원들이 많아졌는데도 저는 사실 개발만 해서 정작 중요한 뭐 그런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을 사실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직접 이제 경영이나 마케팅도 제가 했었고 두루두루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그게 즐거움이라는 동기 외에도 이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아니면 내가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면은 그것 또한 사실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뭐 재미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동기가 진짜 나한테 내가 원하는 그런 동기인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창업의 네. 동기 이런 것들, 마인드셋 이런 게 좀 예, 중요하다고 아까 대표님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에서 사실 즐거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과 비슷하죠. 뭔가 딱 답변을 듣는데 본질이 약간 이어진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그 크몽 이제 관련된 이제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뭐 캐리커처나 이제 연애 상담 같은 부분에서 초반에는 좀 매출이 낮다 이런 내용도 좀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크몽의 그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5,000원에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좀 신박한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뭐 연애 상담 해드립니다. 그리고 5,000원에 뭐 상사 욕을 대신 들어드립니다. 뭐 이런 그래서 아, 사실 그런 걸로 좀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뭐지 해서 다 찾아오는데 아무도 사진 않았어요. 약간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뭐 약간 이런 그래서 노출은 많이 됐는데 실제 거래는 없는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이제 그 캐리커처 그려주는 분이 이제 5,000원에 이제 캐리커처 그려주는 걸 등록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네. 캐리커처를 프로필로 많이 이제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크몽에서 실제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제 캐리커처가 거래가 일어나니까 이제 디자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다양한 그런 배너 디자인, 뭐 웹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등록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가격 제한도 이제 5,000원이 풀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디자이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케터, 뭐 개발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유입이 되시면서 처음에 생각한 거랑 다르게 저는 그냥 그런 좀 신박한 사이트 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크게 막 기대를 안 했어요. 이게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조차 안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냥 되게 재밌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이제 한 용돈 정도만 벌 수 있으면은 네. 저는 이제 다른 거를 또 만들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집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여기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네. 그래서 이거 잘하면 이제 뭐 프리랜서 마켓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가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뒤늦게 이제 좀 크몽을 좀 비즈니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런 모델들도 이제 보시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새로운 형태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크몽이 그래도 이제 좀 그 횟수가 계속 연달아 이어지면서 사실 네. 뭐 엔잡러, 뭐 기기이코노미 시대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같이 한국 사회에 좀 열어젖힌 사실 플레이어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제 사실 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꾸는 플랫폼의 이제 대표 주자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좀 더 이제 크몽을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 뭐 창업했을 때 한참 막 닷컴 이런 유행할 때 그때 이제 전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도 사실 그런 얘기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원격으로 일을 할 거고 뭐 자유롭게 뭐 시간에 자기 원하는 시간에 뭐 어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열릴 거야라는 거는 사실 20년 전부터 많이 얘기되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빠르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보수적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코로나가 조금 그거를 좀
확실하게 좀 바꾼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원격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원격으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툴들도 많이 나왔고 익숙해졌고, 다양한 그런 시스템적인 인프라적인 것들도 많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지금은 원격으로 일을 하는 게 사실 뭐 다들 하시잖아요. 저희도 지금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시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프리랜서 마켓이라고 지금도 열심히 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사실 제일 이해하기 쉬운 단어니까 우리는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지금은 좀 없어져야 되는 단어, 그 개념 자체가 되게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잡이라는 게 자리의 개념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정한 자리에 매일 아침부터 이제 저녁 6시까지 이제 일을 하고 가는, 뭔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약간 자리의 개념이 있다면은, 지금은 사실 워크 중심으로 어떤 가업 중심으로 그 일을 하는 거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관리가 어렵고 실제 그런 것들도 평가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침부터 6시까지 누가 성실하게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사실 일을 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양한 툴들로 프로젝트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잡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디자이너 한 명을 이제 채용을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뭐 큰 회사들은 뭐 각자의 영역들이 있겠지만은 오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 웹사이트 디자인도 하고, 뭐 가끔 뭐 인쇄물이나 뭐 패키지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로고 디자인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많이 하잖아요. 광고 디자인도 하고. 근데 사실 크몽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로고 디자인 하시는 분만 뭐 1,000명, 뭐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만 하시는 분만 500명, 뭐 이렇게 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명의 디자이너를 채용해서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근데 지금은 각 영역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있고 그 사람들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일에 필요한 가장 전문가랑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런 잡 중심에서 워크 중심으로 바뀌면은 국내 임금 근로자가 한 2,1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잡 중심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한 클라이언트로 사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뭐 크몽에 계신 크몽 직원분들은 사실 크몽이랑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이 되는 거고, 나의 그런 전문성을 훨씬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릴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기업들도 이제 원격으로 이게 가능한 상황이면은 훨씬 더 자기 프로젝트에 맞는 분들과 좀 더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프리랜서 마켓이라고 아직 뭐 시장에서는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아까 전에 2,100만 명의 그런 임금 근로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잡 중심이 아니라 워크 중심으로 클라우드화 되는 거를 좀 저희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2,100만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몽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기업들은 그게 필요할 때 이제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훨씬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전문성을 고부가 가치로 바꿀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뭐 원하는 장소에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뭐 많은 사회적인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여기 뭐 근처에 이렇게 사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직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비싸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일을 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고, 뭐 나이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그 육아가 필요한 그런 분들도 이제 훨씬 더 유연하게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런 세상이 저희가 꿈꾸는 그런 미래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정말 그 잡 중심에서 워크 중심으로 간다는 그 말씀 네. 정말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그 크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리랜서 마켓을 통해서 어쨌든 지역 불균형이나 이런 인재들이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같이 온라인에서 만나서 일을 의뢰도 할 수 있고 또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사회적 가치적으로는 부가가치가 엄청 큰 그런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구인 컴퍼니에서도 크몽 많이 이용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저희가 또 쓰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계에서도 많은 전문성을 이렇게 요소 그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질문도 계속 받고 있었는데요. 꽤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지구인 컴퍼니가 어쨌든 언리미트의 목표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적 가치를 좀 넘어서 고기보다 더 맛있는 식물성 고기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소비자로서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그 고기 식감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똑같고 조리도 편하고 정말 맛있어서 전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이 대체육의 시장이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사실 글로벌 기업도 엄청 큰 기업들이 뭐 비욘드 미트라든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대체육 시장 자체가 어떻게 발전하는 할지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혹시 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3년 전에 이제 대기업이 이거 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대기업이 나와도 저희가 훨씬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는 속도전이었어요. 대기업에 저도 일해봤지만 빠르게 속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실행력과 물론 R&D에서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건 프로세스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자신이 있었어요. 더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린하게 만드는 그 속도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할 수 있다였고 두 번째는 이거는 대기업이건 스타트업이건 상관없이 프로덕트를 갖고 있다면 그게 서비스건 뭐 제품이건 무엇이건 간에 프로덕트의 경쟁력만 확실하게 있다면 대기업이나 어디나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한 저희 언리미트의 프로덕트의 경쟁력은 저희는 아시아 식물성 고기 회사고 아시아 그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부 원료는 뭐 대두박이나 미간같이 버려지는 곡물의 부산물들을 저희는 농협이랑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산물을 가지고 와서 일부 100%는 아니고 한 식물성 고기에 들어가는 한 10% 정도를 이제 그런 부산물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만드는 프로덕트는 햄버거 패티 민스도 있지만 메인 시그니처 아이템은 불고기예요. 그리고 아직 비욘드 미트나 해외 여러 브랜드들이 다 민스랑 패티, 소세지 중심의 프로덕트를 갖고 있지만 불고기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가 유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2차 가공 아이템들도 뭐 주먹밥, 육포, 만두, 핫도그, 닭강정 같이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K푸드를 100% 식물성화하는 방향의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리치 마켓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미국 회사라면 저는 프로덕트 경쟁력을 좀 다른 방향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저희는 아시아를 베이스로 하는 회사로서의 브랜드 정체성이 제품의 그 경쟁력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았더니 비욘드나 임파서블이 갖고 있지 않은 원료를 갖고 있는 회사로 이제 포지셔닝이 조금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페퍼로니, 콜드컷, 치즈까지 포함해서 원료 개발이 4년 동안 13개의 원료 개발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대기업에서는 이제 원료를 한두 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속도전을 냈던 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 대기업에서는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할 거고 분명히 따라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최소한 1, 2년 정도의 시간 격차만 두고 계속
앞으로 치거나 뭐 따라잡힐 수 있는 아이템 분명히 있거든요. 10개 중에 5개 따라잡힐 수 있죠. 그러면 적어도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는 전략 제품만큼은 계속 1, 2년 정도의 시간의 격차, 기술의 격차만 존재할 수 있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SK 중에 모두를 전략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플랜베이스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략 상품 3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3개 정도는 구색 상품이고요. 이 제품은 안 팔려도 된다. 이 제품은 그냥 마켓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구색 상품. 나머지 제품은 마켓 테스트를 통해서 전략 상품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제품.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온오프라인에서 이제 동시에 생중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귀한 시간 내셔서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한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없으시면 저희가 온라인 쪽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기 뒤쪽에. 마이크 전달 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구인 컴퍼니 민금채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BM이 하나의 그냥 BM이고 지구인 컴퍼니가 시초는 결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곡물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5%에 육박하고 대다수의 농산물들을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푸드 마일리지가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재료에 대해서 국내산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지, 그리고 국내산을 생각하신다면 친환경을 생각하시는지 일반 관행농, 흔히 말해서 농약을 한 일반 농산물을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국내산과 친환경을 하셨을 때 그 원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질문이죠. 그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제 원료의 30% 정도는 국내산을 쓰고 있고 그 나머지는 수입산을 쓰고 있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시즈닝, 그러니까 소스, 뭐 시즈닝이나 플레이버 같은 경우에는 100% 국내산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식물성 고기의 조직감을 만들어내야 되는 원료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제 국내산을 다 쓰고 싶지만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결착력을 만들어내는 뭐 메틸 셀룰로스라든지 혹은 조직감을 만들어내는 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뭐 TVP라든지 국내에서는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TVP를 생산하는 제조 공장이 아직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 사료 만드는 TVP 공장만 있고요. 유일하게 저희가 TVP를 그래서 자체 생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국내산 원료를 쓰고 싶죠. 그런 의도로 이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100%는 못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친환경을 고집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원료를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주스 만들 때 원료를 가져와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원료에서 추출한 단백질 성분, 어떤 특정 원료에서 추출한 식이섬유 성분 이런 성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물 자체를 소싱해서 쓰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못생긴 농산물도 미강이나 대두박도 가공 처리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일부 필요한 이제 원료와 성분들만 좀 추출해서 가공한 상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을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안 되고요. 저희가 그래도 국내산으로 쓸 수 있는 원료들 친환경으로까지 제가 프라이싱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한 4배 정도 높아요. 4-5배 정도 높아요. 국내산 친환경 원료를 썼을 경우에 그 기준은 미국에서는 올가닉이라는 그 인증이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없지만 올가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원료들을 제가 몇 가지를 추출을 해서 봤을 때 평균 4-5배 정도가 높아요. 네, 단계적으로 해가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답변까지 이어져서 되게 양질의 Q&A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특별하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는데요. 나가실 때 이제 질문해 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등록 데스크에서 꼭 이제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기프티콘까지 수령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 질문도 추가로 한번 좀 받아볼까요? 혹시 눈에 띄는 질문들이 혹시 센터장님이나 대님 있으셨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죠.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친환경 농법을
수급에 대한 그런 원물의 수급 이런 것들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음. 양정수님께서 여기 혹시 그 질문 주신 분들이 다 여기에 뭐 메일 주소를 주실 수 있으면 제가 네, 메일로 답변을 또 추가로 답변이. 드릴 수 있는 건 아. 드릴게요. 그 양정수님은 꼭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지금 최양용 그러면 농법원 네. 답변이 길어지실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면 또 현장에서 그러면 질문 혹시나 한 명 더 받아볼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몽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언어 교환 매칭 이렇게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크몽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크몽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결국 결제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네, 저희가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에스크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저희가 문제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희도 바이패스가 꽤 많았다고 추측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플랫폼 파워가 강해지면은 그 셀러분들은 플랫폼에서 팔았을 때 그 더 많은 그런 뭐 리뷰 포트폴리오 그 평가들이 이제 쌓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랫폼에서 거래를 잘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크몽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은 뭐 딴 플랫폼 가서 팔면 되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크몽이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져서 셀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계속 잘 팔아야지만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구매자분들도 이제 뭐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내재화가 돼 있거든요. 뭐 파일 전송이라든지 그 안에서 뭐 견적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내재화되면서 그 쓰는 것 자체에서도 그런 그 가치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엔 또 신용카드 결제나 이런 것들도 워낙 또 중요하잖아요. 현금 보내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로도 많이 하시고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나 뭐 계약서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플랫폼이 파워가 강해지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시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적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여기 댓글에 여기 프락시스최님 우리는 안 주나요 여기 댓글에서도 질문 주시면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고요. 아까 여기 프락시스최님이 크몽 대표님한테 실버스타 스텔론 닮으셨다고. 이분도 커피 쿠폰 드리면 어떨까요? 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행위원 님이 크몽에서 요즘 정부 지원과 협업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런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크몽에서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이 크몽을 가장 많이 쓰시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 기관들과 어떤 그 해결 방법들을 찾아서 저희가 크몽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팀이 있고 거기서 이제 정부 과제나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약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풀어주는 또 전담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크몽 엔터프라이즈 팀으로 연락 주시면은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많이 해결해 드리고 있고 이미 그런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크몽 엔터프라이즈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육성기업 분들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네네. 현장 질문이 네, 하나 더 있는데 질문 하나만 더 이걸 받아볼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네네, 좋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전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중개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예청이나 초청해서 이제 웹이나 뭐 이런 그 플랫폼 할 때 그게 이제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지금은 된 건지 좀 그런 부분 좀 알고 싶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 사례들이 워낙 예전부터 많았고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계약이나 뭐 주로 이제 계약 관련된 것들이 이제 크몽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뭐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주면은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가능하니까 예, 저희 엔터프라이즈 팀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소소한 꿀팁이었네요. 네, 저희 이제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 이미 약간 오버했습니다. 54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쉬움이 크지만 저희 행사 종료 이후엔 또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네트워킹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좀 귀한 시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연사님들. 네. 네, 그 마무리하면서 이번 시간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보육기업 PR 시간인데요. 용감한 스타트업 라이브, 바로 용스라 시간입니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직접 출연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현장 광고고요. 네,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주 아케미의 윤지혜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으로 빠지시면 네. 마이크 나오나요? 왼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 쌀과 농산물로 식물성 100% 플랜트 베이스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는 아케미의 윤지혜 대표입니다. 네, 아케미는 디 아이스크림 알케미스트라는 아이스크림 연금술사라는 뜻으로요. 국내 유일의 식물성 100% 아이스크림 디저트 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아케미는 저희가 농가에서 쌀을 사서 얘를 밥으로 지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요. 그래서 쌀에 넣은 아이스크림인 만큼 아케미의 밑자는 쌀 밑자, 아름다울 밑자, 그리고 만 밑자를 써서 우리 쌀의 훌륭함을 아이스크림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제 유제품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계란 알러지를 계란 알러지를 성분을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화학적인 것을 배제하고 이제 인공 색소 등을 쓰지 않고서 사용하고 식재료가 가진 본질의 그 맛이라든지 색깔을 내는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어서 현재 비건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 아니면 같이 소비를 하는 2039 MZ세대라든지 영유아 꼬마 친구들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3049 이제 가족들이나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오시는 손님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현재는 비정제 유기농 설탕을 써가지고 만들고 있는데요. 추후 곡물당이라든지 저희가 대체당을 사용해서 슈가프리 라인 제품까지 늘려가지고요. 그 실버푸드라든지 펫푸드 시장으로 진출해 진짜 모두를 위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2019년 10월에 매장을 처음 오픈해서 현재까지 한 100개 정도의 메뉴를 개발을 해서 선보였고요. 그 중에서는 우리 농산물 제철을 사용한 걸 메뉴들이 많은데 특히 의성 마늘을 사용했다든지 경산 대추, 진도 초당 옥수수, 반야와 연근이라든지 저희는 이제 전국 8도에 있는 좋은 농산물들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수박으로 메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스크림이라는 계절적 한계성을 조금 뛰어넘고자 아이스크림 대 디저트라든지 음료를 접목해서 한 메뉴인데요. 얘는 이제 케이크를 접목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고요. 저희가 쿠키를 접목한 아이스크림 쿠키 샌드위치라든지 찹쌀떡을 접목한 아이스크림 찹쌀떡, 그리고 저희는 모든 음료에도 다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이제 얼음이라든지 이게 맛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있는 모든 제품은 다 식물성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식물성 아이스크림이다 보니까 약간 재료에 대한 한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재료를 다 만들어 사용을 하는데요. 식물성 크림치즈라든지 식물성 연유라든지 식물성 노른자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다 개발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저희가 제품화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캐슈너트로 만든 크림치즈고 얘는 이제 저희가 개함을 다 직접 볶아서 카라멜이 든 헤이즐넛 초코고요. 얘는 저희가 쌀로 만든 대체유랑 식물성 연유랑 식물성 노른자 는 커스타드 푸딩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소비자분들이 드셔도 일반 커스타드 푸딩하고 많이 다를 게 없다고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연유를 갖고 왔는데요. 얘는 쌀로 만든 연유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토마토랑 순두부 해가지고 만든 노른자거든요. 얘네 같은 거는 이제 커스타드 푸딩이라든지 아이스크림에 넣어서 더 풍부한 맛을 주고 있고요. 사실 저는 식물성 카라멜이라든지 식물성 마요네즈 등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저희가 직접 다 생산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에 조금 이제 난관을 복착을 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 가능하신 대표분들 있으시면 연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아이스크림 대량 생산 시생산 준비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 지금 펀딩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또
네, 와서 홍보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식물성 아이스크림 아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지구인 컴퍼니의 식물성 고기와 더불어서 이제 아케미의 비건 아이스크림까지 굉장히 다양한 비건 식품 기업들을 만나봤는데요. 두 기업을 주축으로 비건 제품들이 더 크게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두 기업이 아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스타트업 101 진행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스타트업 101의 주제는 바로 푸드 앤 에그테크와 마케팅 인사이트입니다. 함께 해주실 저희 퍼밋의 박성기 대표님 그리고 밭 주식회사의 이미소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대표님들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두 분께서는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신데 혹시나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에서 감자빵 판매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 밭 주식회사 대표 이미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형 스마트팜으로 디지털 강소농을 만드는 주식회사 퍼밋 대표 박성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가 엄청 멋지시네요. 정말 연예인들 모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레는데요. 네, 먼저 박성기 대표님, 퍼밋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요즘에 이제 에그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 농식품 쪽의 생산, 농산업의 농산물의 생산 쪽에서 약간 기술 중심의 베이스인 그런 스타트업 기술들 이런 것들이 스마트팜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심에 퍼밋이라는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퍼밋에 대한 간략한 소개랑 스마트팜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형 스마트팜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지었습니다.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뭐 네덜란드도 10,000평, 20,000평 단위로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두 부부가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한국형 스마트팜은 저희가 정의를 내린 게 600평이다, 900평이다. 여기까지는 두 부부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농부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라는 거를 고안을 해서 그거 위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테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우스가 열고 닫고 그거를 핸드폰으로 또는 뭐 자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마치 그런 게 자동으로 이렇게 다 재배를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스마트팜도 사실은 어떤 팜 중에 하나예요. 그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마트팜은 조금 더 용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로봇이나 뭐 기술적으로 좀 자동화가 더 많이 된 그런 것들을 스마트팜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예, 외부 환경과 어떻게 되면은 좀 분리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우스 온실 안에서 키울 수도 있고 또 노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알아서 물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왜 우리 가뭄이면은 좀 이제 감자도 잘 안 나오고 고구마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적시마다 물을 줄 수 있고 환경과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농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주신 부분처럼 사실 스마트팜 하면 되게 좀 현대적이고 뭐 기술적이고 로봇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상상이 될 만큼 여러 가지 좀 선진적인 게 생각이 나긴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이제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업 하면 이제 땡볕에서 되게 이제 수고로움을 이제 견뎌내시면서 이제 농작물을 좀 채취하시는 농부분들의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고전적인 의미의 농업이란 이제 산업을 이제 스마트폼으로 이제 전환하시는 이런 아이템을 선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에그테크를 좀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먹고 살려고 네, 밥 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제가 20살 때부터 이렇게 에어컨 수리공이었어요. 배관. 그 제가 이거 동관을 이렇게 만지고 자유롭게 만지는데 이
그 농촌에 가면은 배수로라든지 아니면은 관수라든지 그런 게 제 눈에는 굉장히 쉬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농민들이 하나 고치는데 50만 원, 뭐 10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주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내가 고쳐줄게 대신 20만 원만 줘. 거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이렇게 벌다 보니까 하루에 많게는 140만 원 벌고 혼자서 그렇게 이게 너무 돈을 쉽게 번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됐고 또 제가 귀농을 했었습니다. 귀농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농사가 체질이 맞아요. 예, 이게 타고납니다. 딱 좋은 왜냐면 제가 일찍 일어나요. 습관이. 아침 여행가시군요. 현대인에게 없는. 예. 네. 제가 4시면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몇 시에 네. 주무세요 그러면? 한 10시 일찍 자야 대신에 해 떨어지면 잡니다. 네, 그래서 이만큼 나랑 적합한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미래를 생각할 때 첫 번째 군인을 생각을 했어요. 일찍 일어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농사는 꼭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던데 진짜 우연찮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입소문이 금방금방 나고 저 친구한테 고치면 싸게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라는 게 전라도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 회사가 차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뭐 이렇게 진짜 제가 작정하고 몇 천억의 회사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든 케이스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직원 한 명 생기고 직원한테 월급을 줘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또 2명 있고 3명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많아진 거죠. 그리고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이렇게 막 어떻게 해서 왔냐 그러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에그테크라는 부분을 선택한 이유도 사실은 먹고 살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상장하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 제가 잘 삐져요. 제가 잘 삐지는데 네. 원래는 제가 이거 직원도 월급 주려고 대출 받으려고 이렇게 갔었는데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은행은 앞으로도 이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행 가서 이렇게 이런 꼴도 당하고 저런 꼴도 막 당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한국 그 예전에 실용화재단이죠. 지금은 진흥원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마 나는 해도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3천만 원 지원 사업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 개발이 시초가 됐고 이 3천만 원 가지고 물을 굉장히 쉽게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게 이제 조금 잘 됐어요. 잘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투자에 욕심이 있어서 투자를 받으러 이렇게 돌아다녔죠. 근데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너무 이렇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너네는 비닐하우스도 하고 관수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니까 도대체 니네 회사 이름을 뭐 정체성을 모르겠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해준대. 그래서 우리 회사는 투자를 못 받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또 하이트 진로라는 곳에서 투자를 한 군데서 딱 받았어요. 받고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투자가 한국 투자 한투 파트너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들어오고 근데 진짜 안 받고 싶거든 이제. 근데 계속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운이 좋은 게 IR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사실 IR 한 적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투자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성장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그 기후도 그렇고 요즘에 자동화, 그러니까 기후가 우리가 자연에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자동화나 기술력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뭐 요즘에 뭐 관계 시설 하는 벼 쪽은 많이 자동화가 사실 되어 있기는 한데 밭작물 쪽은 정말 자동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스마트팜이 정말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다. 뭐가 두 번째냐? 첫 번째는 단군 이래 모내기. 모내기 했을 때 저는 1차 첫 번째였고 지금은 이제 선진 농업으로 가기 위한 두 번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필이면 이럴 때 저희가 또 태어났고 이거를 좀 어떻게 숙제 삼아서 좀 더 이제 후대한테 더 좋은 농법을 전수를 시키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농업 기술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들이
귀농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뭐냐면 1번 뭐 하세요, 2번 뭐 하세요, 3번 4일차, 5일차부터 해서 작물이 나오는 시기까지. 그래서 저희는 그 매뉴얼을 완성을 시켰고 그게 빅데이터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사실 막 이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농민들이 여태까지 썼던 농가일지 그거를 저희가 데이터화 시켰고 데이터화한 거를 이제 농민한테 오히려 주는 거죠. 그래서 20-30년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저희 이제 패밀리가 되려고 하면은 그 농법을 버려야 돼요. 저희 매뉴얼로만 기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1%의 자기 생각을 담으면 안 돼. 저희 농법으로 하고 저희가 BM이 거의 그런 쪽이거든요. 대신 저희는 농민한테 로열티를 받습니다. 로열티도 받고 뭐 하우스 짓는 것도 저희한테 지어야 되고 영양제도 저희한테 사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많을수록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계속 로열티가 많아지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보다는 확실히 저희가 농업 기술이 발달해야지 농민들이 잘 따르니까. 새로 진입하시는 귀농하신 분들께 좀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이제 처음 귀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그 수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들은 딸기를 접한 적이 없어요. 수입만 했지.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또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인도네시아에서 딸기를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실내에서 LED로. 대신 이 사람은 1일 차에 뭐 하고 2일 차에 뭐 하고 3일 차에 뭐 한다. 이런 것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농업이 가치는 좀 가지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밭 주식회사 이미소 대표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려 하는데요. 퍼밋이 농업의 좀 기술적인 가치를 접목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밭 주식회사는 농업의 이야기를 붙였다는 인상을 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밭 주식회사를 창업하게 된 이야기 간단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농업의 어떤 컨텐츠 플랫폼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패션 디자인과를 졸업했고 경영학과 부전공을 했지만 졸업은 잘 하지 못했고요. 공부만 좀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다양한 감자 품종 농사를 지으셨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흰색 감자가 아니고 빨갛고 노랗고 파란색인 7가지 색깔을 가진 정말 다양한 색깔의 감자를 농사지었고 전 세계에는 3,000종의 감자 품종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감자 품종 수는 100종 정도도 되지 않고 그 와중에도 지금 이제 유통되고 있는 감자 품종 수는 손가락 안에 든다. 라는 그런 문제를 알게 됐고 그래서 좀 그게 지금 뭐 식량 주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가 식량 주권 뭐 이런 좀 진지한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만 농가 소득에 아주 직접적인 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사이즈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은 옷만 가득 있다면 농민 이제 그런 경쟁할 수 있는 게 가격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런 걸 좀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게 비단 유통 구조만의 문제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건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유통도 문제가 뭐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다양한 품종이 이게 유통되지 않는 어떤 이런 지금 구조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소비 시장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또 공급에서는 또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시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좀 다양한 품종이 소비될 수 있는 좀 고부가 가치 시장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 6년 정도 사실 3년 정도는 1인 기업으로 했고요. 지금의 공동 대표인 최동력 대표를 만나면서 3년 전에 창업을 해서 다시 재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6년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2년 전에 감자빵이라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춘천에서 굉장히 연예인 지나가면은 다 알아보시는 감자 밭 카페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사실 제가 애들을 재우고 밤에 빨래를 이렇게 개는데 EBS에서 대표님 강연이 갑자기 우연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그 강연을 보고 홀린 듯이 약간 책도 사고 가슴이 웅장해지고 있는데 저희 육성 기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동시에 그래서 팬이 됐는데요. 그 밭 주식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 아주 인상 깊은 문구가 있었는데 NPNP입니다. 노 페인 노 포테이토
이렇게 재밌는 문구가 써 있었는데 여기서 뭐 대충 의미는 알겠지만 여기서 혹시 노페인에 해당하는 좀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셨으면 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냥 그 농민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어릴 때 뭐 쌀한톨도 아껴 먹어라 농민의 피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사실 정말 많은 것에 해탈한 경제에 이르러야 농민을 정말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씬에 있으면서 느끼게 됐는데요. 약간 환경에도 좀 굴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해 한 해 뭐 분노가 있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제 주변의 농민 분들은 정말 한 해 이렇게 뭐 농사를 잘 못 짓거나 이래도 약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야 할까? 좀 농민마다 물론 당연히 스타일이 너무 다르겠지만 어떤 정말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굴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렇게 좀 추구해야 하고 그러니까 땅을 내 땅이 아니라 어떤 또 후손에게 이제 물려줘야 하고 뭐 이런 정말 다양한 것들을 또 이제 생각해야 하고 그랬을 때 정말 땅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만드는 게 그리고 생산을 할 때마다 공산품들은 사실 환경을 파괴하는 생산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농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더 환경에 이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직종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런 데에서 이제 정말 멋지고 존경받아야 될 업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노페인 노포테이토 그러니까 정말 그 고통 없이는 감자가 있을 수 없다 생각으로 그 슬로건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창업 기업들이 그 자신의 회사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나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초기 창업인 단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밭 주식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감자빵이라는 제품을 굉장히 트렌디하고 감각적으로 잘 대중들에게 어필을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감자빵 성공 이후에 이제 그 좀 따라하는 이제 카피캣 제품들이 무려 200종 가까이 나올 정도로 되게 히트를 많이 쳤다고 들었는데 사실 밭 주식 회사만의 좀 마케팅 스토리나 아니면 전략 같은 부분에서 좀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는 처음에 정말 저희도 2년 전에 처음 냈을 때 정말 너무 많은 곳에서 따라해서 그건 분들에서 처음에서도 인간인지를 사실 조금은 너무 좀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엄청난 기업가 정신이 추천하신 분인데 아빠한테 이렇게 좀 출출됐더니 정말 너무 많이 혼났고 너가 그렇게 대표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가 이런 감자의 소비 시장을 창출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너가 사실 그때 당시 그 미국산 분말 감자들이 쇼트가 날 정도로 되게 히트가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자 이제 그 원물을 가공하려면 되게 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외국산 감자를 막 사용하고 했는데 그런 거를 지향하고 국내산 감자를 사용할 수 있게 너가 좀 선도를 해야지 그런 거에서 따라하는 거에 너가 지금 몇 년 내에서는 그거 사업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씀이셔가지고 죄송해요. 제 질문이 뭐였죠? 제가 ADHD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주의력별 표정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갈 수 있나? 정확한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그래서 마켓 포인트가 뭐였냐? 네. 맞아요. 그래.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지금도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춘천 감자빵이 원조라고 거의 모르세요. 사실 지금 5천만 인구 중에 제 생각에 0.5% 정도 조리 감자빵을 드셔보셨을까? 사실 그렇다면 엄청 감사한 일일 정도로 1% 미만 분들이 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사실 저희의 자부심은 그래도 드실 사람은 좀 다 드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마케팅에 왜 얼리 어답터 있잖아요. 이렇게 왜 고객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이제 뭐 처음에 매스하게 이렇게 대중화가 되기 전에 좀 그 얼리 어답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케터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거를 빠르게 캐치하시는 분들은 이미 저희가 원조라는 걸 좀 인지하고 계시고 그 배경에는 일반 이제 고객분들께서 거의 대부분은 그냥 감자 모양 빵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거기엔 저희가 다양성에 대한 부분, 그 존재에 대한 부분, 되게 철학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인문학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되게 인문학적인 베이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철학이나 어떤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늘 저희를 좀 응원해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카피캣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저희 DM이 이미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감자밭에서 조치를 안 해주시냐, 왜 따라하게 놔두냐 이런 식으로 고객분들이 먼저 저희한테 클레임을 걸 정도로 저희는 이제 좀 저희가 나름대로 좀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드리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좀 자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바이럴 해주시는 것 같고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케팅을 하실 때 그러면 뭐 요즘에 SNS도 많이 하시고 뭐 다양한 마케팅 툴들이 있는데
감자밭의 스토리 자체를 어쨌든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저희의 또 자랑이 한 가지를 좀 하자면 어깨가 좀 올라가는 일인데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진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내부에서도 그 마케팅 비용을 안 사용했다고 플랫폼에서 초청받아서 가서 얘기하면 되게 막 나중에 대표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몰라가지고 잘 근데 우리 마케팅 비용 사용한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제 처음으로 입점을 했는데 그 입점할 때 되게 힘들긴 했어요. 뭐 저희 작다 보니까 입점 안 해주는데 6개월 동안 막 메일을 보냈는데 매주 메일을 보낼 때 업데이트를 했어요. 저희가 늘 똑같은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엔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해가지고 이제 입점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한 번도 저희가 광고를 돌린 적이 없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두 건 있었겠죠. 왜냐면 입점돼 있는 줄 모르니까 저희가 딱 한 번 인스타그램에 한 번 업로드를 했거든요. 이렇게 입점을 했다. 그 뒤로 저희가 하루에 1000건 이상 나갈 때도 있었거든요. 저희도 약간 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그게 한 분이 이제 2배씩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소문이 난다고 해야 하나? 사실 온라인에서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은 뭐 A/B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하죠? 퍼포먼스 마케팅 뭐 이런 걸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그 내부에 그런 팀이 있지도 않거니와 사실 저희 내부 생각에는 사실 뭐 SNS 많이 사용한다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워낙 그 사실 농부 약간 농부 출신이고 오프라인 출신이어서 모르겠는데 3-4시간 이상 SNS 안 하지 않나요? 하루에? 아무리 핸드폰 오래 해도? 사실 24시간 중에 한 21시간은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족했을 때 사실 옆에 사람들한테 먼저 이렇게 입소문이 내는데 그건 사실 트래킹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분의 고객한테 완벽한 만족을 주면 그 고객분들이 주변에 2명한테만 소개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제곱수로 이렇게 늘어났을 때 훨씬 더 우리가 쉽게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또 질문이 뭐였죠? 마케팅의 차별화 전략. 네. 어떤 포인트가 있었나요? 그래서 여쭤봤었는데. 저희는 자연스럽게 한다. 사실 죄송해요. 제가 그 너무 집중하다. 선물하기 거기에 네. 아주 꾸준하게 6개월 네. 동안 이렇게 DM을 보내셨던 것도 굉장히 큰 차별화. 네. 노력이 저희 막 소리 질렀어요. 처음에 되고 나서 와 막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네, 그런 물꼬가 한번 트이니까 네. 바이럴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네.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영문과가 나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인문학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약간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괴를 좀 같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제품, 감자빵 그리고 밭 주식회사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우리 사회에 좀 던지고 싶은 메시지, 가치 되게 인문학적인 질문으로 한번 네. 준비해봤습니다. 저희의 사실 미션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의 미션은 모든 에블바리 파머 그러니까 모든 2030년에는 에블바리 파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농업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가 저희의 이제 미션이거든요. 그 뭐냐면 저희의 밭이라는 그러니까 감자밭은 저희의 브랜드명이고요. 밭은 농업회사법인 밭이 회사명이에요. 밭의 의미가 3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농작물이 자라는 터가 밭이고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터가 밭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돈만 벌려고 회사 다니는 사람 저는 찾기 어렵거든요.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성장할 수 있는 터. 3번째는 개개인의 마음의 밭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밭에 3가지 의미가 있듯이 그 농부에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응원하는 모든 사람은 파머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응원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터를 같이 일구는 사람, 그리고 개개인의 마음의 밭을 일구는 사람은 모두 파머다. 그랬을 때 우리 78억 인구, 이제 60억 아니죠. 78억 인구 됐던데 78억 인구가 다 파머가 돼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수 오랜만에 이 시점에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온라인에서도 내용 보니까 이제 이미소 대표님 말씀 듣다가 감자빵 먹고 싶어서 바로 카카오 선물하기로 주문했어요. 뭐 이런 내용들도 막 올라오고 있대요. 여기 굉장히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네요. 네, 그러게요. 네. 그 온라인 쪽에 이제 있습니다. 댓글 좋은 질문들 확인하기 전에 혹시 현장에서 또 두 분께 궁금하신 이제 분이 계시면은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여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를 너무 좋아해서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김강수라고 합니다. 우선은 박성규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논산에서 너무 긴장되네요. 네, 논산에서 지금 지내면서 농가분들이랑 함께 소통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인력난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팜 기술이 현재는 환경을 제어하는 기술이지
어떤 피킹을 하거나 생산량이 직접적으로 이제 일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추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피킹 기계도 있어요. 이제 곧 선보일 거고요. 일단 인력난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또 코로나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 잎 제거하고 또 꽃도 제거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편하려고 그런 기계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유튜브를 운영하거든요. 그 퍼밋 치면은 나와요.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고. 거기 보시면 이제 좀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마찬가지로 근데 더 편하게 하려면요. 이게 작물이라고 했을 때 얘를 편안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사람이 편하려면은. 그래서 그렇게 기계를 하나씩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센서부터 해서 모터 또 뭐 한데 지금 말씀하신 피킹 기계도 곧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잠시만 제가 농장 사진 있는데 자료 화면. 이게 저희 농장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데 얘가 이렇게 만들면은 조금 더 편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따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따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퀄리티 있는 딸기를 생산할까? 많은 분들이 딸기를 드셨을 때 어떤 딸기 맛있어요. 또 어떤 딸기 맛이 없어. 근데 전 그게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맛있어. 그래야지 맛있으면은 사실 딸기를 신발 가게에서도 팔리고 세탁소에도 팔려요. 근데 맛이 없으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기기 개발도 중요한데 퀄리티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먼저 개발을 했고 피킹도 올해 내년까지는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질문 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에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이 있는데 우선 이미소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품종의 다양화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갖고 계신 감자빵은 그냥 다양한 품종보다는 일부의 품종을 이용해서 하시는 건지 혹 아니면 다양한 품종을 이용해서 하시는 건지. 근데 품종이 다양해진다고 그거는 공급자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품종이 다변화가 일원화가 됐다는 건 결국 그러니까 소비자가 하나만 찾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대형마트에서 사과는 후지 그리고 포도는 샤인머스켓 이런 식으로 하나의 품종들만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100가지의 품종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건 10가지 그 중에서 지금 한 8개 이상 아까 재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하실 건지 소비자에게 어떠한 식으로 인지를 시킬 건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우선 저희가 겪었던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그 산지 폐기를 하는데 저희가 산지 폐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다양한 품종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제가 감히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워낙 그냥 중요한 문제인 거고 종의 다양성의 문제는 단일화가 되고 있는 게 너무 문제고 그건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나갈게요. 그랬을 때 저희가 생산을 처음 해서 가락시장에 올렸을 때 다들 그거를 어디다가 소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 감자가 그때 당시 36,000원 나오면 진짜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일반 20kg 감자가 36,000원 낙찰을 받았는데 저희는 18,000원 낙찰을 받았어요. 보통 그렇게 낙찰 받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까대기 비용 있잖아요. 상하차 비용. 그게 되게 커요. 그것 때문에 대부분 그냥 낙찰 받은 대로 그냥 팔아버려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가락시장에 사실은 그게 어쩌면 일부 유통사들의 문제인 거죠. 모든 유통사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동자들을 그냥 좀 후려쳐요. 사실은. 처음 보는 거니까 반값에 그냥 낙찰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좀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그 기업가 손이 되게 추철하셨기 때문에 그 낙찰을 안 하고 다 갖고 와가지고 폐기를 해버리는 상황을 제가 눈으로 8년 넘게
6, 7년 넘게 그걸 봐왔고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가를 봤을 때 일단은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먼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6년 정도 한 사실 뭐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몇 수백 가지의 다양한 것들을 트라이얼하면서 지금 감자빵의 아이템이 나오게 된 게 6년이 걸렸어요. 6년이 나오고 나니 처음에는 빨간색 감자 하나로만 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저희가 빨간색 감자가 모자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왜냐면 제약 재배부터 저희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잘 팔리는 줄 몰랐는데 막 팔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은 반반씩 섞었는데 이게 웬걸? 품종을 섞으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 가지 품종을 같이 섞어요. 왜냐면 품종이 다양하니까 향이 다양해서 더 맛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요즘 되게 이제 하면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품종을 섞고 있고 저희가 감자 음료도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청강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또 지금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감자 우유도 준비하는데 그건 또 새로운 품종으로 해요. 뭐 그런 식으로 품종을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면 다행히 처음에는 저희가 다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그 규모가 그러지 처음에는 원래 저희가 4만 평 짓다가 2만 평 짓다가 나중에는 지금 20만 평을 계약 재배하고 있거든요. 계약 재배를 하면 그 농가분들한테 저희가 종자부터 이런 모든 걸 제공하고 전량을 다 수매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지금 사실 모든 구조들이 농민들이 에블띵 잘해라. 그러니까 너네 마케팅 뭐 과정들 공유하는 것부터 모든 걸 잘해라는 진짜 강요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농민들은 농사에만 집중하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게 또 해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보통 뭐 대기업들에서 600원, 700원에 계약 재배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30%에서 뭐 1, 20% 더 쳐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상생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또 다양한 품종을 유통해야 되는 거에 대한 중요도는 제가 말할 건 없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에서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이에서 계약 재배할 수 있는 부분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관계들을 좀 맺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는 거죠. 또 그게 저희가 지금 A부터 Z까지 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도에서도 막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도 하시지만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지금 쌀알 같다래요. 혼날 같다고. 사실 1200톤 하고 있는데 지금 20만 평에서 1200톤 조금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저희 하나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근데 그냥 하나를 시작해야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은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이 시작이 또 조금 이게 사실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또 아까 저희가 카카오 선물하기 들어간 것처럼 지금은 이제 1200톤이지만 그게 또 12만 톤이 되고 120만 톤이 되고 그게 지금 뭐 이렇게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황했네요. 그만큼 네. 또 자부심이 또 있으시고 네. 품종 다양성에 노력을 네.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서 좋은 질문과 답변. 네. 그리고 질문 주신 분께서 또 두 분 대표님이라고 네. 하셔서 네. 혹시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실까요? 네, 말씀 주십시오. 마이크만 기다려 네.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퍼밋 대표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600평에서 900평 한국은 보통 부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리고 스마트팜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기계를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큰 돈이 필요하거든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부부가 했을 때 600평이나 900평에 되는 스마트팜 비용을 투자하고 피킹기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제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 매출은 기업에게 돌아가지 결국 그게 농민에게 간다는 생각을 제가 아직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런 식의 투자를 했을 때 진짜 농민들이 ROI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돈 많이 벌어요. 네, 그 맞는데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대농이라고 하면 5,000평 이상부터 대농이라 그래요. 대농들이 뭐가 많냐면은 빚이 많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번지르한 뭐를 하고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은 여태까지 계속 저는 농가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빚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알짜배기는 600평 이렇게 500평, 900평 그분들이 진짜 알짜배기예요. 그분들이 돈 생기면은 땅을 삽니다. 그리고 또 600평짜리 또 지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용을 하고 하는데 한 예로 들면 저희가 왜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하냐면은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광 센서도 있을 거고 온도 센서도 있을 거고 습도 센서, 우적 센서, 무슨 센서 한 6개, 7개가 돼요. 이거를 얘네는 별로 비싸지가 않아. 근데 유선이에요. 선을 길게 끌고 와야 돼요. 농장이 얼마나 큰데 600평이라도 한 80m 정도 됩니다. 끌고 와서 하나 달지. 이 5개 세트 다는데 뭐하고 3천만 원 됩니다. 왜냐면은 인건비 엄청 비싸잖아요.
5개 다는데 3천만 원 들고 이 센서값만 하더라도 5군데만 딱 설치하면은 이 센서값만 500만 원 정도 들어요. 센서만 있으면 또 뭐가 있고. 저희는 이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무선으로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했어요. 이 센서가 얼마냐면은 10만 원. 10만 원짜리 5개. 정확도는 99.98 나왔어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요. 뭐냐면은 많은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저는 개발을 합니다. 스마트팜 비싸서 못 해요. 저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스마트팜을 설치해야 되냐? 몸이 편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편한 거를 더 싸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합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굉장히 비싸요. 한 다른 데서 600평 지으면은 저희 홍보 같네요. 저희 회사한테 시키지 마세요. 다른 데에서 이렇게 600평을 지면 거의 10억 정도 나옵니다. 예. 근데 굳이 그렇게 지어야 돼? 그게 한국형 스마트팜이에요. 저희는 그냥 4억, 5억 정도에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ROI를 2.3년에 끝내보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일단 센서 가격 낮추고 스마트팜 가격 낮추고 배드 가격 낮추고. 그러려면 저희가 뭐가 필요했을까요? 공장이 필요했어요. 공장을 하나 지어버렸죠. 직접 생산을 해요. 다. 파이프도 되게 싸게 갖고 와요. 왜냐면 경쟁 붙여요. 왜냐면 저희는 워낙 파이프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리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형 스마트팜을 완성을 시키고 이분들이 많이 하게 하고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이분들 돈 벌어 가게끔. 돈 버는 것도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한국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후단이 더 중요해요. 저희는 한 번 팔면 끝이지만 한국형 하우스는 저희는 로얄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농민들한테 한 농가당 3천만 원씩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농가 되고 10,000농가 되면 매년 저희는 3천만 원씩 한 농가당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3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 농민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차피 그분들 영양제 써요. 어차피 농약도 쓸 거고 또 양액도 쓸 거고 그거를 저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농업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죠. 더 정확하고 품질이 고퀄리티로 나올 수 있는 농법을 알려주고 그 정도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저희 BM이에요. 그래서 뭐 무자비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ROI가 10년 나오게 저도 사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랑 같이 하고 싶어하는 농민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이거 네. 연달아서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점점 진행을 해보시죠. 일단 그 넥스트 유니콘에서 김화영님께서 그 박성기 대표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팜 기술을 화훼 작물 꽃에도 이제 적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제 여쭤보시는데 화훼 작물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작물들을 생각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저희 회사가 딸기만 키우는 줄 알아요. 네, 제주도에 보면은 아주 멋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 화훼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한 거고요. 막 하늘에서 꽃이 아름답게 열리고 거기서 이제 차 마시는데 저희 화훼 하고 있습니다. 화훼도 잘하고 육류도 하고 있고요. 토마토, 오이, 가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물을 많이 늘린다.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작물은 하나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화훼든 우리 과채류든 엽채류든 간에 애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애기들한테 처음에 이유식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키우고 조심히 키우고 나중에 이렇게 키우고 영양제를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던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작물이라는 그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바나나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하얀 딸기 신데렐라라는 그 품종인데 저희만 팔 수가 있어요. 저희만 하얀 딸기인데 맛있어요. 파인애플이랑 교잡을 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 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틈새 영업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미서 대표님께도 질문이 하나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아무래도 아까 마케팅 비용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셨었는데 홍보 등은 어떻게 하고 고객들을 찐팬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고객 감동을 선사하는 이미서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계속 말하면 자랑이지만 어쨌든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저희가 진짜 생산이 이제 뭐 징검다리처럼 계속 늘어나잖아요. 생산량이 처음에는 하루에 뭐 제가 손으로 만들었던 거 하루에 1,500알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하루에 저희가 3만 알씩도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고 더 이상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홍보를 사실 못했던 저도 사실 광고 집행을 할 줄은 알거든요. 근데 그날 안 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그렇게 지향한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팔 수 있는 물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물량 정말 자랑이죠. 그러니까 광고를 하지 않아도 물량이 모자라서 광고를 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죠? 죄송해요. 그 이유는 진짜 오시는 분 한 분한테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드리려고 사실 저희는 노력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KPI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인사 평가라고 해야 될까? 그 성과 공유를 할 때도 대부분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매출을 누구나 그 정보에 닿을 수는 있지만 매출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고객님까지 완벽하게 만족하셨는가? 이런 거는 사실 매출이랑은 이제 매출만 더 높게 하려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유속을 더 빠르게 한다든지 더 손님들한테 뭔가 더 구매할 수 있게끔 더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물론 아예 안 중요하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고객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할 수 있을까, 더 오래 체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더 가산치를 둬서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딩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고객을 만나서부터 경험하고 마지막 후기에서 온라인에서 찾아보는 것까지 다 고객 경험이 일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만족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네. 네, 제품이나 이런 것에 일단 본질에 집중해야 네. 마케팅도 저절로 네. 성공하는 게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네, 했는데 마지막 오프라인 요거 질문 한번. 저기 뒤쪽에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받고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퍼밋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한국형 스마트팜 아까 600평 정도 할 때 4, 5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전기전자통신공사랑 설비비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랑 퍼밋의 경우에요. 두 번째로 퍼밋에서 이제 센서라든지 설비 같은 거를 제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결국에는 스마트팜이라는 게 자동 제어인데 자동 제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이제 저희가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퍼밋에서 제조하는 그 설비나 센서 같은 거에 대한 프로토콜을 외부로 공개하시는지 아니면 공개 안 하신다면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기억나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빠른 거. 프로토콜은 공개를 안 할 거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네, 저희가 진짜 애써 모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스마트팜이 두 가지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여태까지 국내 스마트팜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좋은 그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들 환경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해요. 저희는 뭐냐면은 온도가 뜨거워서 창문을 여는 게 아니라 얘가 광합성을 했어요. 햇빛이 많이 불었고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니까 저희는 창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개념이 달라요. 저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비가 오니까 문을 닫아야지가 아니에요. 저희는 비랑 관계없고 광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을 연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산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뭐를 한다. 환풍을 한다. 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요. 그래야지 작물이 잘 자라요. 작물이 안 자란다, 잘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이유는 잘 자라야 돼요. 내가 몇 억 주고 나서 이거 그 전보다 못 해봐. 저 같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거고 두 번째 저희는 온실이든 뭐든 간에 이뻐요. 이쁘게 해요. 이왕 뭐 1억이든 뭐든 돈 들어갔으면 이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잡하게 만들진 않아요. 어떤 제품이든. 제가 또 자료 있는데 요거가 저희 실내 제백이에요. 실내 제백인데 저희는 무조건 이쁘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우렁차게 만들어요. 저희가 하나 이왕 보여드린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멋있죠? 안 멋있나 봐. 멋있습니다. 멋있어. 네,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 건데 물의 힘으로도 돌아가요. 물이 한쪽으로 떨어지니까 무거우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가격 비싸냐? 비쌉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농업 강국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그건 반칙이에요. 뭐냐면 네덜란드는 기업이고 우리나라는 두 부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이 빡싱 붙으면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만들면서 네덜란드 거기에서 뭐 한국은 우리 네덜란드보다 15년 뒤졌다 해서 이걸로 댓글로 올렸어요. 다시
너네가 뒤졌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저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기, 아까 전에 질문이 전기라든지 센서 이 비중은 사실 전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5억이라고 쳤을 때 하우스 2억 정도 들어요. 내부 1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내부라고 하면은 베드 얘기하는 거예요. 600평 기준인가요? 600평 기준 했을 때. 그리고 또 양액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관수 이 부분하고 온풍기 들어가고 방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딱 5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불안한 거는 지금 물가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사실 그 농민하고 1대1로 이렇게 계약을 안 해요. 뭐냐면은 저희는 농협하고 계약을 해요. 농민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민은 가까운 농협을 찾아가야 돼요. 그 농협과 저희랑 계약을 할 거예요. 예, 그래도 왜냐면은 소비자들도 좀 안심돼야 되고 또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좀 나름대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절약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 되시나요? 네, 정말 두 분 말씀 계속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두 번째 세션도 끝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모두 마지막으로 용감하게 창업하고자 하는 후배 창업가들한테 한 마디씩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네. 네. 그 신이라고 하는 농업에서 왜 농업을 신에서 일을 하시나요? 하면은 농업에서 일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이미 문제 의식을 다 갖고 있어서 사실 그냥 다른 회사 사람 분들이신데도 정말 동지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분들끼리 얘기할 때 이 신을 떠나지 맙시다, 오래 봐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되게 1차 생산 정말 그런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씬에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동지가 또 되시면 또 오래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일단 창업이라는 건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큰 숙제였는데 사실 하고 보니까 그렇게 큰 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후배들도 이렇게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거고, 대신에 지형 지물을 좀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전 지금 다시 창업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는 되게 많아요. 한국농업진흥원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농촌진흥청도 있고 되게 많아, 지원 사항이. 근데 농업이란 특성이 굉장히 지원 사항도 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중소기업 청밖에 없으면 우리는 환경부도 들어가 있고 농림부도 들어가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하면은 분명히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진흥원 홍보까지 감사합니다. 저희 무역협회도 많이 네, 마지막까지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신 두 분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얼굴이 굉장히 둥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멋지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오잖아요. 멋지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 33회 용슨에도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좀 채워봤는데요.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농진원에서 보육하고 있는 두 번째 기업을 아주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용스라 코너 이후에 신세계 상품권이 걸려 있는 좀 큰 이벤트 공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굉장히 많이 덥죠.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하고 짜릿한 맥주들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 소개해드릴게요. 저희는 강원도 농산물과 그리고 토종 효모를 활용해서 가장 지역적인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는 감자 아일랜드라는 브루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이 수제 맥주 시장을 봤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수제 맥주 시장 내에서 국내 이 농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 말은 수제 맥주 시장이 성장을 하는 거는 국내 농가에게 그닥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술이라는 게 지역에서 자라난 농산물들을 이제 농산물들 중에서 잉여 농산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처리 비용도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도 이제 창출하면서 이제 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술이란 거는 그 지역의 가장 그 특별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성장을 함께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수제 맥주 시장은 약간 그런 게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런 로컬 스페셜리티가 가장 잘 담겨 있는 수제 맥주를 만들자.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어떤 수제 맥주를 만들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원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감자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강원도 감자를 활용한 맥주를 만들고 있고요. 감자 외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지역 농산물들 그리고 강원도에서 개발한 뭐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이라던가 아니면 누룩에서 분리한 효모들을 활용해서 이제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맥주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맥주 라인업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 첫 번째 라인업은 이제 핵심 라인업, 이제 저희가 매년 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라인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해서 만드는 라인업. 그다음에 마지막은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런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라인업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핵심 라인업에는 저희가 맥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가장 대중적인 맛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떠한 특별함을 선사하자, 약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심 라인업에 그러한 가치관이 가장 잘 담겨져 있고요. 실제로 이 감자 맥주 그리고 이런 파인애플 맛의 맥주, 그리고 팥을 활용한 맥주들도 되게 마시긴 편하지만 평소에 못 드셔보셨을 굉장히 특별한 맥주임을 자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철 농산물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철 농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그 제철 시즌에 가장 맛있는 그런 좀 리미티드 에디션의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춘천의 소양강이라는 곳에 복숭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소양강 복숭아라는 게 브랜드화됐을 정도로 굉장히 당도도 높고 굉장히 맛있는 그런 복숭아인데 그런 복숭아를 활용해서 되게 샴페인 같은 맥주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춘천에 있는 그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영월에 있는 그레도팜이라는 그 토마토 그 농가를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토마토 바질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맥주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최근에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 맥주 춘천하면 또 닭갈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생활하면서 닭갈비집 굉장히 많이 갔는데 항상 가서 뭔가 어떤 술이랑 같이 먹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뭔가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도 약간 같이 추천해줄 만한 어떤 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친구들 와도 닭갈비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맥주를 만들어서 약간 우리의 좀 아이덴티티를 좀 확고하게 하자라고 해서 만든 맥주고요. 뭐 이거 외적으로도 여기 앞에 보이시는 오지 컴마 고요라는 맥주, 뭐 요거는 지리 컴마 고요라는 맥주입니다. 둘 다 이제 이쁜 꽃이라는 그 로컬 크리에이터 분이랑 협업을 해서 만들었고요. 시리즈물로 강원도의 겨울과 강원도의 여름이라는 심상을 표현한 맥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맥주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일단 롯데백화점 식품관에 가시면은 저희 이 감자 맥주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무인양품 몇 개 지점에 저희 맥주들을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이제 해외에 이제 일본 시장에도 진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집에서 간편하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맥주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저희 맥주가 궁금하신 분 거수해 주시면은 저희가 감사합니다. 맥주를 조금씩 따라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준비된 사람이라 병따개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드시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저희 스태프들이 도와주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기업 PR분도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 농산물인 감자하고 단팥을 만들었던 세상에 없는 맥주. 여기 토마토랑 복숭아도 있네요.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시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접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두 기업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33회 용스네에서는 이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리고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이제 직접 용스네 진행에 좀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 오늘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토크쇼가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좀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거죠. 대표님들도 사실 얘기를 나누는 게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전 되게 좀 영광이고, 그리고 뭔가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에너지 아주 듬뿍 받고 가서 되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저도 오늘 되게 첫 진행이어가지고 긴장도 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사실 되게 굉장히 많은 셀럽들을 모셔가지고 제가 편안하고 더 재밌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유명한 분들 한 번에 모셔가지고 너무 올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셨거든요. 선임 센터장님께서. 근데 앞으로도 계속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용감한 창업의 모든 것 용쓰네라는 브랜드로 저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창업 지금 이미 하신 분들 모두에게 다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33회를 굉장히 풍성하게 채워주신 여기 오신 관객분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관객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4회에 대한 예고를 잠깐 짧게 드리고자 하는데요. 33회에서는 모든 스타트업의 고민이죠. 좋은 제품이 있어도 좋은 팀을 만들어야 사실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을 텐데요. 조직 문화와 팀빌딩이라는 주제로 국내 최고의 HR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기업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 뵀는데 스타트업 성장 단계랑은 전혀 무관하게 좋은 팀 꾸리는 것 자체가 똑같은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다음 회차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생중계가 끝나고 오프라인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연사분들과의 소소해서 더 소중한 네트워킹 소소네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행사의 진행을 맡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최윤실, 한국무역협회 성지훈, 네, 넥스트 유니콘의 장재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